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 49분입니다. 주말 내내 좀 나가 논다고요. 주말에 리플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영상 올려놓고 리플도 보고 답변도 달아드리고 할게요. 일단은 뭐 하다가 NG가 좀 나가지고 또 늦어졌는데, 금요일날 미국 마감을 좀 일단 살펴보자면은 우선 새로운 재료가 나왔습니다. 연준 의원이 내년 금리 인상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빠졌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뭐 개장 전에 연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시장 개장한 이후에 한참 거래 중에 연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구체적인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개장 전부터 빠지고 있었고, 개장 전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래서 개파락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계속 장중에 또 빠졌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이냐면, FOMC 의사록에서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2023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확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년이면 바로 당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거는 새로운 재료라고 인식을 하면서 새롭게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미니의 연은 총재도 나와갖고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참 재밌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뭔가 좀 불안불안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블라드 총재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아마 관심도 안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미니의 연은 총재가 같은 시간에 2023년 금리 인상 원하지 않는다,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발언은 묻혀버렸죠. 블라드 총재가 CNBC 나와가지고 20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무튼 돋보이게 되면서 그 시장은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강하게 빠진 편이긴 해요. 요즘 변동성을 생각하면 강하게 빠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평상시에 0.1%, 0.2%, 0.3% 움직였잖아요. 근데 1%대 움직이니까 많이 움직이긴 했죠.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죠.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은 이렇다고요. 블라드 총재가 여기 나와가지고 내년 말에 금리 인상 시작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무튼 좀 걸러들어야 됩니다. 적당히 걸러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연준 금리 결정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고, 투표해야 되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는 저 사람의 의견이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일단 좀 얘기를 걸러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미니의 연은 총재처럼 비둘기파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해 준 거는 2023년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내년이라고 하니까 충격 먹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 블라드 이야기대로 바로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일단 안 될 것 같고, FOMC 의사록에 있는 이야기를 일단 믿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런 튀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 정도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여전히 오늘 한국이 좀 급락 출발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튼 박스권이에요. 계속 좀 상승 쪽으로 좀 좋게 봐주면 430, 436 박스권이고, 조금 관대하게 봐주면 427.8, 436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 일단 먼저 드려놓고, 하여튼간에 미국장을 좀 보자고요. 미국장 보면은 전통적인 주식들이 요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 S&P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냥 전통적인 표현을 IT 대형주들, 나스닥 IT 대형주들 빼고는 다 전통적인 주식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나스닥은 좀 덜 빠지고 S&P하고 다우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물론 다우 지수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는 아닌데, 그냥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한번 그림만 좀 오래간만에 보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단기 하락 추세 나오긴 나왔어요. 단기 하락 추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 다우 지수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자리가 왜냐면 이 중요한 직전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하여튼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좀 넥라인 요 정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일단 다이버전스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 낮아지고 있어요. 뭔가 좀 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당장 뭘 베팅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어딘가에서 고점을 한 번 더 낮추는 모습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베팅 한번 우리 해보면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금요일날 드린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어제 미국장 뭐 급락을 했지만, 어제 미국장 좀 하락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뭔가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볼 거예요. 그 S&P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보시면 지금 세 개 지수 다우, S&P, 나스닥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미국 대표 지수 세 개들이 각각 온도차가 굉장히 좀 다르긴 달라요. 다우는 여기 있었죠. S&P는 여기 있고요. 나스닥은 여기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좀 시장 분위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스닥이고 S&P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아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점을 낮추든가, 그러면서 반등하는데 고점 낮추는 순간이 오면 여기 어디서 이제 우린 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반응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까지 빠지다 이제 반등 나오면서 이제 뭐 조용히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꺾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재수 없으면 훅 꺾일 수도 있을 텐데, 긴축 이러면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훅 꺾이는 모습은, 훅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금융위기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훅 꺾여버리면서 시장이 막 가격 조정을 확 받아가고 훅 내려와 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거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긴축 쇼크라는 게 시장에 등장했는데, 이 긴축 쇼크라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주식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싼 상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갑자기 그 경착륙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경착륙 시키면서 지금 긴축 쇼크 이러면서 경착륙 한다 싶어서 훅 갑자기 빠져버리면서, 갑자기 막 작년 3월에 빠졌던,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그런 느낌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건 대세상승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뭐 이야기했잖아요. 당장 지금 금융시장이 비싼 게 문제인데 확 내려와 버리면 금융시장에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리겠죠. 그리고 뭐 내년 금리 인상 이러니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가 뭐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막상 금리 인상하면 대세 상승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 생각에 이렇게 훅 바로 이렇게 반영시켜서 주식시장에 가격 메리트를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훅 빠지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이 부분에서 또 뭐 고점을 확인하고 비리비리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서서 이런 식으로 좀 둥근 천장형이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스물스물 주식시장이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들어낼 틈도 없이 그냥 자꾸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승을 보시는 분께는 굉장히 큰 독이 될 겁니다. 스물스물 빠져버리면요. 스물스물 추세 전환, 상승 추세였는데 어느덧 보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 있네 라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래버리면은 오히려 대상승 이런 건 아마 없을 거라고요. 스물스물 죽어버리면 아마 길고 오래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그래도 뭐 맨날 제 영상 리플에 뭐 하락은 짧고 뭐 상승은 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때도 어쨌든 분명히 있긴 있어요. 상승이 짧고 하락이 긴 그런 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확률적으로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긴 짧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뭐 하락이 5년간 지속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코스피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이야기.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짧게 드렸고, 어쨌든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여기서 어쨌든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뭘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S&P가 4170을 붕괴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는데, 좀 붕괴가 진짜 됐는지 좀 이런 부분도 좀 오늘 밤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반응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숏을 잡아보는 거, 뭐 당장 올라올지 아니면 좀 더 빠졌다가 뭐 이렇게 올라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지금은 뭘 일단 할 때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여기서 곧바로 훅 죽으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금융위기 이런 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그냥 여기서 스물스물 뭐 긴축 이러면서 좀 스물스물 빠지면은 아마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점. 아무튼 그리고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둥근 천장형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 드렸네요. 그죠? 아무튼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빠지긴 빠졌는데 여전히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들이 좀 애매해요. S&P는 보시면 볼린저 밴드도 째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뭐 반응도 안 보이고 있고요. 이제 5일선 어제 깼을 뿐이고요. 그죠? 이래저래 좀 분위기가 좀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 더 지켜볼 거다라는 겁니다.
뭐 당장 하루 1% 저거 먹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아무튼 편안하게 지켜볼 생각이고, 이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튼 이것도 금요일날 말씀드리긴 한 건데, 좀 달러 인덱스의 이 달러 강세의 속도가 너무 좀 가파르고 폭이 크긴 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좀 물론 좀 더 빠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달러를 주인공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아무튼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얘가 좀 살짝 눌리는 사이에 주식시장 좀 안정세를 찾고 반등하고 다시 얘가 올라오는 타이밍이 이제 이런 타이밍이 이제 우리가 숏을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 거냐라고 일단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다고요. 아무튼 달러 인덱스가 아주 중요한 라인까지는 올라왔습니다. 한 92.45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일단 이렇게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고, 달러 약세가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이 라인을 이제 잘 돌파 차가면 이제 달러 약세가 끝나고 다시 달러 강세의 시대로 가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일단 달러 약세는 일단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달러 강세로 이제 갈랑말랑 하는 건데, 솔직히 이거 너무 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기엔 너무 좀 속도가 빠르고 가파르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과정을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그마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이렇더라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달러는 또 분명히 레벨업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정작 이 원달러 환율은 그냥 이게 도치형, 시가와 종가가 같은 이런 도치형 모습이 나오면서 제자리를 지켰어요. 어쩌면 원달러 환율은, 원화는 벌써 그 달러 강세를 요날 하루 만에 다 반영해 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강한데요, 어딘가를 지금 또 몇 거래일 동안 좀 못 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얘도 일단 좀 너무 속도가 좀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도 좀 내려오는 사이에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분명히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우리가 잘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금요일날 드렸죠. 아무튼 이런 생각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을 거고요. 어젯밤에 이제 뭐 볼라드 총재가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보면은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슬슬슬슬 또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금리는 일단은 당분간 일단 뭐 더 이상 뭐 올라올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금리와 관련된 여담을 좀 이제 간단한 그냥 여담을 좀 하나 좀 던져놓고 가볼까 싶긴 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가격하고 금리하고 이렇게 기준금리하고 차트 겹쳐놓고 이렇게 한번 봤었잖아요. 항상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해갖고 꼭지점 자리에서는 기준금리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주식시장 떨어지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뭐 이런 뭐 벨벨벨벨 하다가 금리가 인상되는 순간, 그리고 주식시장 꼭지, 그리고 주식시장 내려오는 순간,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이 계속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거의 꼭다리에 와 있다는 뭐 그런 신호 같은 게 나오는데, 금리는 웃기는 게 0이잖아요. 아직도. 그죠? 이게 예전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에 있는 게 기준금리, 위에 있는 게 주식시장. 지금까지는 항상 금리하고 주식시장이 같이 갔다고요. 기준금리하고 밑에 기준금리, 위에 주식시장. 근데 지금 기준금리는 아무튼 계속 0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고, 한편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제가 그래 생각을 한 게, 기준금리는 도무지 올릴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고, 그러면은 한편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요 시중금리가 오르는 거를 기준금리 대신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어쨌든 보면 기준금리는 0이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 사이에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 주식시장하고 한번 겹쳐서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보시면은 이 작년 말에 코로나 때고요. 주식시장 이렇게 올라왔고, 그 사이에 금리도 같이 올라왔지 않냐 이거예요. 10년물 금리가. 이걸 사실상 이제 이게 벌써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벌써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긴축이 된 거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명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를 진짜 우리가 어떤 시장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장 좋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워낙 독특하니까 기준금리는 사실 0에 고정돼 있을 가능성이 거의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고정돼 있을 거잖아요, 0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주식시장을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어제 해봤고,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금리 쉽게 말해 시중금리잖아요.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옛날 기준금리가 했었어야 될 모양을 지금 그대로 따라왔거든요. 보시면 주식시장이 오른 것만큼 주식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는 기간 안에 얘는 똑같이 올라왔고, 어쩌면 이거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막 그렇게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이게 그 채권 시장에서 매매하는 이 실제 투자자들은 일단 지금 금리가 아래쪽으로 가는 데다 일단 자꾸 돈을 집어넣고 있고, 얘가 아래쪽으로 슬슬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금리 대용으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사실 이건 근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고, 저도 아직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고, 이런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서 지금 재료만 던져 드려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이제 지금 기준금리를 대신해서 어떤 그런 중요한 금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은 주식시장도 박살나는 순간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기준금리는 아니죠. 이거는 미국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쨌든 똑같이 정상적으로 주식시장 올라오면서 금리 가파르게 올라왔고, 아무튼 얘가 올라오면서 긴축이 되긴 됐을 거 아니에요. 얘가 올라오면서 아무튼 시장은 좀 돈 가뭄, 뭐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을 거고, 아무튼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지금 같이 슬슬 머리를 약간 둥근 천장에 나오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게 어쩌면 이게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옛날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도 아직까지 느리죠. 그리고 어떤 하락 채널형 모습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빠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금리의 상승 추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될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여기 어딘가에서 또 조정 나오고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년 기준금리 오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천천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흐름을 좀 봤는데, 뭐 이렇게 하락 채널형 가고 있는데 아랫부분을 깨면서 얘가 이 추세를 좀 더 가파르게 하거나,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게 모든 추세라는 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가팔라지는 경향을 가진다고요. 하락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얘가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진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빠지는데 주식시장도 같이 하락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도 있겠죠. 이걸 기준금리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얘가 기울기 가파르게 빠지면서 주식시장도 가파르게 빠지면은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 기준금리 하락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요전 뭐 이런 이야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좀 잘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 이거 어쨌든 굉장히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그 방구석에 앉아있는 어떤 유튜브 하는 애가 지금 기준금리는 도무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기준금리는 너무 어떤 시장을 지금 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니까 10년물 금리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걸 마치 옛날에 기준금리 보듯이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활용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가지고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게 어떤 분이 리플 저한테 남겨주셔가지고, 송기영님이었나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분의 리플을 좀 보면서 며칠 동안 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세상인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무조건 아니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하여튼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하고 기준금리의 역할을 10년물 금리가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게 벌써 주식시장에 큰 벌써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벌써 이게 자금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점을 우리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 던져놨고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금리가 저렇게 뭐 떨어진다라고 해서 바로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어쨌든 상승 추세가 꺾인 지수는 없고요. 이제서야 천장형을 만들고 있는 정도, 천장형 만들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저런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고 뭐 아직까지 뭐 베팅을 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좀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코스피 쪽으로 좀 넘어와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죠? 말씀드렸죠. 네, 지금 당장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올해 흐름을 좀 잠깐 보시면 코스피 선물인데요. 아무튼 한 3월, 여기가 3월이죠. 네, 여기가 3월 말인데요. 3월까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 나왔습니다. 3월 이후에는 지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아무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고점이 자꾸, 그죠? 고점이 자꾸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될 때 지금 자꾸 못 넘어가고 있긴 해요. 이번 주 뭐 하는 주죠? 이번 주는 지난주까지 430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나 이런 걸 다 매물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 주라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6월 첫째 주에 430 돌파 한착했고, 그 다음 주에 430 지지력 확인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430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했으니까 이번 주는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가야 된다고요. 탄력적으로 위로 볼린저 밴드를 째줘야 되는데, 가야 될 타이밍에 다시 430 붕괴시켰다가 지금 회복시켰죠. 이거 뭔가 일단 가야 될 타이밍에 못 가고 있긴 한 거예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뭘 할 건 아니고 여전히 어쨌든 상방 우세이긴 해요. 여전히 상방 우세이긴 한데요. 좀 신경을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고요. 이거 봐라, 조금 수상하긴 하네.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네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S&P 뭐 그런 거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어딘가 뭐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또 고점이 낮아져. 이번에 또 고점이 낮아져서 이번에 뭐 435 근처에도 못 간다. 자꾸 고점이 낮아지네 라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땐 좀 이제 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둥근 천장형이 나오거나 뭔가 그런 자리에서 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베팅을 해보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큰 그림으로 1에서 3월까지 이렇게 조정 나오고, 지금 4월부터 해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못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꺾일 가능성도 있어요. 둥근 천장형으로. 아무튼 보긴 봐야 됩니다. 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재료도 있으니까 빠질 수 있긴 있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에서 꺾이게 된다면은 어쨌든 둥근 천장형, 그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 다중 천장형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잘 봐야 될 거고, 저는 뭐 425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를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자리, 그죠? 5월 12일 날의 시가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5월 12일 날의 시가가 427.8이라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다 저항이 되고 이 윗부분은 고점으로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아직은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뭐예요? 이 부분이 완성이 돼서 417.8이라는 자리 붕괴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다중고점형 완성되면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 몇 달 동안 못 넘고 가는 거예요. 가야 될 때 못 넘는 거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주말에 여행 갔다 온 거 차 안에 개판돼가지고 차 안에 정리 좀 하고, 집안도 좀 정리 좀 하고, 밀린 빨래도 좀 하고, 강아지도 샤워도 좀 시키고 그러려고요. 전 뭐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낼 생각이고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준금리 대신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보시고,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좀 얘기가 길고 녹화도 늦었네요. 하여튼 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